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죠. 9월부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래서 일단 나오는 얘기는 지금 5%대 금리에서 3%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 1년이나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제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3% 초반대. 자, 우리도 그러면은 3.75인가요, 우리가? 3.5인가요? 3.75. 자, 우리도 3% 초반대 또는 2% 후반대까지 더 내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다시 저금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저금리 시대는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초저금리 시대는 안 오는 거야. 자, 미국이 0%대까지 내렸잖아요. 그건 안 오는 거야. 자, 파월도 3%까지. 그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3%대까지 한 2.5에서 한 2%대까지는 2포인트까지는 내릴 수 있다. 자, 어쨌든 지금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금리에 한 3분의 1 정도? 그죠? 내려가는 거니까, 미국 시장에도 어떤 충격이 있고, 자산 시장에도 큰 충격이 오겠죠. 자,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오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1%대 금리 가가지고, 우리가 받은 결과가 뭐예요? 받은 결과가 뭐냐고? 집값 급등, 분양가 폭등, 점심값 폭등, 에브리바디 폭등했어요. 모든 게 폭등했고, 결과는 전세가 20억 하는 집들이 막 나오고, 일반 그 강남 집에서 전세가 20억, 그 말이 됩니까? 아니, 20억 있으면 내가 그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지. 그죠? 그거 가지고 투자 잘하면 또, 뭐 주식이나 뭐 재테크 잘하면 40억, 80억, 100억도 쉽게 만드는데 전세로 20억을 사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자산이 완전히 양극화됐어. 뭐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40억, 50억, 30억, 그죠? 지방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3억, 그죠? 부산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4억, 3억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자산이 양극화됐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9명은 부자 됐고요. 10명은 가난해진 거야. 이게 더 가난해진 건 뭐냐면 인플레 때문에 나는 투자도 안 했어. 내 월급은 3%밖에 안 올랐어. 근데 물가는 30% 올랐네. 그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가난해진 거예요. 그죠? 가난해진 거다. 결과적으로 초저금리는 서민 중산층에겐 재앙이야.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저금리가 되면 어떤 그 폭등하는 재테크 상품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나타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주식의 원택트 주식이 또 그랬고, 그죠? 그다음에 집값도 폭등했고. 자, 그런 쪽에서 그리고 막 이 저금리대가 되니까 막 코스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기업들, 그 부실한 기업들 막 상장 막 해가지고 2배, 3배 뻥튀기고 따따블 상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거 기획한 놈들은 떼돈을 벌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저금리 상황에 왜 멀쩡하던 중산층, 그것도 우량한 중산층이야. 연금도 많이 받고, 그죠? 자산도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이 정말 지금 다 거지가 됐어. 왜 거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상가를 3개, 4개 사가지고 거지가 됐잖아요. 새는 안 나가고, 무리하게 지식산업센터 사가지고 또 거지가 됐잖아. 자, 무리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가지고 다 거지가 됐잖아. 우리가 평소에 재테크를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금리 상황에 탐욕에 젖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해서 중산층들이 다 거지가 됐고, 투자에도 거지가 됐고, 가만히 있어도 거지가 됐다. 그죠? 그리고 지역은 불균형됐고 소득은 양극화됐다. 그죠? 소득은 당연히 양극화되죠. 저금리 상황에서
잘 나가는 기업만 잘 나가는 거야. 요즘은 주식의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산업에만 돈이 몰리는 거야. 자, 우리 경우에 반도체 주식을 했죠. 반도체 주식에서 뭐 삼성전자가 잘 갔습니까? 삼성전자는 가지도 않았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하이닉스에 비하면 이 HBM 반도체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간 거야. 그죠? 이렇게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저금리가 예전 같은 초저금리는 아니지만 저금리가 다시 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중산층들이 돈을 다 털릴 수 있는 또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자산이 양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상한 게 뭐냐면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실제 미국에 가서 촬영하는 유튜브를 보세요. 미국의 상황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말 그대로 밥 한 끼에 3만원, 4만원. 그죠? 그리고 집값 렌트비가 뭐 200만원. 그죠? 그것도 별로 허접스러운 게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체감적인 지수야.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박미 유튜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뭐 박미 씨가 뭐 그걸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저도 들어보면 실제로 그래요. 도저히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뭐랄까요? 뭐 골드락스 분위기가 가냐? 그건 말 그대로 지들이 돈을 엄청 풀어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세계를 저금리로 만들어 놓고 미국의 주식시장만 성장을 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성장을 하니까 미국의 연금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지. 그죠? 자,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중요한 거는 분명히 미국의 유동성, 돈발로 또 이 세계는 또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달러 유동성이거든요. M2죠. M만 있고 M2가 있어요. 유동성에는. 자,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달러가 옛날에는 여기 위치에 있었어. 이게 4천조. 이게 달러 기준인가요? 달러 기준인가? 또 어쨌든 자 보세요. 자, 지금 4천일 때가 1997년도였는데 지금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그죠? 5배, 6배가 늘어났어요. 6배. 한 불과 20년 만에 6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죠? 자, 미국은 참 편한 나라예요. 그죠? 이렇게 달러를 발행해서 우리나라 알짜 주식을 사고, 그죠? 우리 그것도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사고, 거기서 또 배당을 다 쓸어가고, 그죠? 자,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푼다는 얘기는 세계의 현금이 다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미국의 집값을 보세요. 달러를 푸는 만큼 집값은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는다. 그죠? 떨어지질 않는다. 이게 초저금리의 문제라는 거야. 마포레미안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의 한숨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마포레미안 프로지오가 최근 석 달간에 100개 이상 매매가 됐다고 엄청나게 된 거죠. 그죠? 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데는 아니거든요. 고가 아파트라. 근데 석 달간 이 단지 하나에서 마레프라고 그러죠. 이 마포 아파트의 대상 아파트 100개 이상 거래가 됐다는 거야. 이미 활발한 거래로 매물이 한꺼번에 나왔다가 소진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소진됐어요. 17억, 18억에 나왔던 매물들이. 이거 잘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20억을 찍고 호가가 20억이 넘는다라는 거야. 뭐 19억 얼마까지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 사무소의 사장님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20억이 어디서 났겠어요? 뭐 빚내서 왔겠어요? 그죠? 뭐 빚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아졌다라는 거야. 초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지방에서 또는 서울에서. 뭐 지방의 땅값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건물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원룸, 뭐 상가 건물 얼마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요즘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지방의 건물은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죠. 지방에 17억, 18억 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이제. 예? 그 지방에 뭐, 자꾸 신도시 만들고, 빈 땅에다가. 그죠? 인구는 분산되고, 인구는 소멸되고. 그러니까 지방의 유지들이 그런 건물 팔아서 마포로 넘어오는 거예요. 안 넘어오면 바보죠. 그죠? 자, 이게 다 초저금리가 지방의 부동산마저 거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다시 서울로 상경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핵심을 자꾸 찍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세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도 살아봤잖아요. 평생 서울에 살았고, 그죠?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이런 상관관계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면 지방에 17억, 18억 하는 건물들은 사면 여러분들이 꼭지 잡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거기가 입지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누가 토지 작업해가지고 나 거기다가 이제 주상복합 질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그거 20억, 20억에도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 자이. 이거는 좀 더 신축이에요. 자, 보세요. 8월 달에 5월 달에 하나 거래되고, 이건 5월 달에도 비쌌네. 자, 5월 달에도 하나 되고, 8월 달에 딱 하나 찍었는데, 21억 8,500. 뭐 한 2억을 더 넘게 찍었네. 여러분, 그리고 호가는 23억이야. 자, 상황이 이렇다.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고가 아파트 시장을, 마용성, 강남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피해는 집을 진짜 사야 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왜냐면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서민들은 대출을 쥐어짜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6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사야 되는데, 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출을 쥐어짜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책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욕을 먹는 거야, 지금. 그죠? 거기다가 전세 대출까지 또 쥐어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야. 이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20억이면 전세 10억 껴가지고 갭 투자해서 현금 10억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죠? 마용성의 대부분의 거래가 반은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48%, 50%가. 그럼 그 사람들이 전세를 끼워서 사는데 거기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지.